네, 안녕하세요. 이전의 정착 토크 오늘도 강희준 박사님과 오늘 12번째 5.18 공부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윤상원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네.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윤상원과 박기순의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쟤네들이 왜 5.18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왜 지켜야 할지 네. 예, 그 시청자분들도 네.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은요. 윤상원과 정치권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네. 그 비석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의 가장 뭐랄까요 네. 앞쪽 부분에 있는 이 비석인데 이게 바로 이제 윤상원과 박기순의 네. 합장한 묘비입니다. 다 와서 저기서 이제 슬픈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슬픈 건지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네. 연기하러 와야 돼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쯤은 쓰다듬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곳이다. 자, 이렇게 왔다 갑니다, 네. 다들. 저 주호영 네. 국민의 맞습니다. 네, 저분도 오셨군요. 네. 자, 그리고 아이들도요. 아이들까지. 자, 항상 이제 이 5.18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아이들과는 그러니까요. 뭐 대화가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똑같아. 중고등학생들도 네.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윤상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네. 그리고 반체제적인 저주의 노래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박기순도 그렇고 윤상원도 그렇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네네. 준비위원회라고 있어요. 네네. 난민전의 소속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난민전은 투사와 뭐 전사로 이렇게 그 계급을 분류를 하는데요. 네. 전사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 네. 윤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체 개발화가 되는 꿈을 꾸고 저런 이제 그 체 개발의 책을 탐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도시 게릴라라는 이제 말도 나오고요. 야. 자, 결국 마지막의 죽음은 수류탄 폭발. 이 책에서는 이제 오폭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왜 윤상원이 네. 스스로 친구들하고 수류탄을 만든 것까지는 봤는데 화염병입니다. 화염병. 네, 네, 근데 여기는 네.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과연 개헌군의 총탄에 의해서 네네. 사망을 한 건가? 네. 아니면 스스로가 이태복의 어떤 그 증언에서처럼 뭔가 자살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 아니면 오폭인가? 네. 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또 찍혀 있어요. 실제로 사망했을 때 사진이군요. 네, 노먼 소프라는 이제 외국인 기자가 27일 새벽에 네. 달려가서 찍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윤상원이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 폭발로. 네. 어쨌든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건 맞네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검시 조서도 이제 볼 텐데요. 네. 여기 좀 보시면요. 네. 네. 사인에는 자상, 화상, 탈장 이렇게 돼 있고요. 우측 하복부, 우측 하악골, 우흉복부 3도 화상이다. 네.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인을 볼 텐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뭐 이런 책들이나 게시글에는 개헌군의 총탄에 장렬히 뭐 희생, 산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책인지 저게 지금 윤상원 vs 전두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한 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5.18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 자, 전두환은 절대 악이다. 이런 것들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죠. 개헌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라고 네. 저렇게 써 있네요. 네, 명백하게 이제 총상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당시에 검시 조서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사인별 자상, 여기는 네. 자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측 네. 하복부, 자상 및 하악골, 우흉복부 등 3도 화상. 선단이 예리한 날, 넓은 흉기로 방향은 전우하, 상방향으로 화상이 끝난 후 네. 자상이 있고 그 뒤 탈장이 있는 듯함. 총상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그 의사들은 이게 총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 그래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보는데요. 여기서는 뭐 선행사인에서 화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흥복부 자상, 자창이라고 돼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찔려서 혹은 화상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라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자, 85년도 안기부자료입니다. 여기서는 화상이라고 윤개원되어 있죠. 네. 자, 이 인물위원회 행진곡 책에서는 윤상호는 수류탄 자폭으로 이제 서술을 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5.18 기념재단에 질문을 해봤어요. 작년 8월인데요. 아, 그러네요. 저런 답변이 답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혜중님. 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것 네, 같아요. 1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송선태가 이끄는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네. 정확한 사망 경위를 현재까지도 조사 중이래요. 과연 조사 결과가 나올지. 예. 네. 근데 참 강 박사님도 열심히시네요. 저는 사실을 알고 싶기 때문에요. 네. 예.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나왔던 난민전에 대해서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전이 무엇인가? 자, 79년 10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아직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죠. 네. 자, 보시면 학생, 지식인 포섭, 선동, 민중봉기로 국가 변란을 획책했다. 사제 폭탄, 소총 등 1374점 압수. 저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저렇게 무기들을요 가지고 있었대요. 1374점이에요. 저렇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전남대 그렇죠. 총을 들고 민족 해방을 외치는 사람과 저 민족 해방 전선과 또 상당한 또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추가 검거를 했는데 북괴 조총련 접선을 입증했다. 네. 궁극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알제리, 베트남식 통일 전선을 형성. 그래서 이제 정권 타도, 뭐 봉화산 작전, 뭐 이런 여러 작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네. 담벼락을 넘어서 그 네. 재벌들 집안 들어가서 아, 뭐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목표 자, 반미와 반체제 민주화 운동이다. 네. 네. 그리고 76년 2월에 중앙 조직이 발족됐다. 네. 산하 조직에는 자, 한국 민주투쟁위원회가 있어요. 자, 민투위죠, 민투위. 네. 네. 자, 저 투쟁위원회는 이 좌익들이 항상 네. 뭔가를 하면서 꾸리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로고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깃발입니다. 네, 깃발이 예. 딱 위에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북한이. 네. 그리고 이제 민주구국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아. 민주구국.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성명서나 이런 네. 전단지에 보면은 민주, 구국 이런 표현을 네.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교원연맹, 학생연맹, 노동연맹 다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베트콩 네. 그리고 난민전 깃발을 비교해 본 네,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로서는 베트남이 이제 75년에 적화된 다음에 네. 다음은 한반도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난민전이 이미 결성이 되어 있었다는 네. 겁니다. 자, 베트콩과 난민전의 어떤 강령이에요. 거의 유사합니다. 네, 거의 99% 싱크로율을 자랑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런 조직이 이 한반도에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람 임헌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지금 우측 상단에 젊었을 때 임헌영이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고. 네. 자, 좌익 사관에 아주 그냥 떠들어서 그런 책들 만들어내고 또 그런 이제 기념관 같은 것들을 네네. 잘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죠. 자, 신문을 보시면 저 신문의 왼쪽에는 남조선 해방 전성기 아까 그 깃발이에요. 지금 네네.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자, 저거를 이제 서울중앙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내걸 거라고 이제 만들었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체포된 사람들. 네. 여기 아래가 이제 김남주 뭐 혁명 시인이다 뭐 네네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자, 재벌집 담장을 넘었다. 근데 저런 사람이 뭐 시화전으로 이렇게 만난다. 뭐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또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념사업회까지 또 만들어져 있고요. 참, 네. 전남 해남 무장 강도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떤 네. 사람인지. 저기 이제 전남 해남도 그 생가가요. 굉장히 또 이제 기념관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해남 저 끝에. 그렇습니다. 네, 땅끝마을이죠. 땅끝마을. 네. 자, 그리고 이 안치환. 자, 우측 상대 보면 김남주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뭘 저렇게 기릴 게 있는지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 남조선 인민들 뭐 네. 200만 원 이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김남주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기리고 있고요. 그 책이죠. 아 이건 이제 앨범입니다. 아, 앨범이에요. 안치환의. 예. 아. 그리고 이제 축창가라고 되어 있죠. 축창가면 이 사람이 떠오르죠. 예. 자, 조국 네. 산호맹이죠. 그렇죠. 아, 네. 산호맹의 이제 조국인데 왜 축창가를 그렇게 부르짖는가 이 운동권들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이 8명이요. 그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사망을 사형을 예, 선고당해서 집행이 된 사람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의 그 깃발, 난민전 깃발을 이 사람들의 옷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정신 계승이죠. 네. 저 사람들의 그 어떤 흔적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네. 깃발을 서울중앙청에다 내걸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참 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74년도에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폭력 혁명이에요. 국가별난 획책했고 네. 학원에 적화 기지를 구축했다. 네. 인혁당 조총련 불순 학생 결탁. 자, 이런 자들을 당연히 잡아야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요. 저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고 있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자, 부산 민주공원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했다. 야, 저 동상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네. 참 국민들의 뭐 감정은 굉장히 잘 건드리는 네. 전략이 정말 타고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뭐 희생됐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지금 사구 열사 정신 계승되어 있죠. 열사입니다. 또 결국에는 북한 대남 네. 공작에 이용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용인지 스스로 이제 네,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저런 열사들이요 지금 민주 열사라고 호칭을 받으면서 네, 곳곳에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저 죽은 자를 따르라, 네. 산 자를 따르라라고 네. 하는 게 바로 네. 저 8명을 따르자라고 해서 아, 이 백기환이 글을 쓴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네, 봤죠? 네. 재헌의파 CA 그룹. 자, 여기 CA가 바로 반국가단체로 지금 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네. 자, 그 위쪽에 난민전, 아, 또 조국의 산호맹. 아, 네. 산호맹. 자, 김대중의 한민통. 한민통. 자, 이런 반국가단체는 당연히 소멸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잔당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게 그렇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결국 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이제 백기환은 떠나갔고요. 아,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동 해방이라고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노동 해방, 뭐 인간 해방, 뭐 민족 해방 이런 해방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입니다. 와, 저기 딱 한 발대기에 목숨을 걸어라. 저것도 이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예, 선동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전남대로 한번 좀 가보겠는데요. 네. 자, 전남대는 바로 이제 윤상원 네. 그리고 박기순의 이제 모교가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정문의 모습이고요. 자, 비석을 보시게 되면요. 민주길 안내지도라고 해서 전남대 캠퍼스 안에요. 저렇게 민주길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이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자, 이제 정문을 들어가서 보면요. 야, 은행나무 저렇게 잘 멋지게 놓고서는 민주길. 자, 민주길이고요. 자, 정의의 길. 이제 좀 코스가 또 몇 개로 나뉘어요. 네, 정의가 있고 뭐 평화가 있고. 아, 자, 이 중에 오늘 하나 가보는 게 이제 윤상원과 관련 있는데요. 자, 윤상원 숲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의 불의와 모순을 기약하기 위해서 운동가의 길을 걷는다. 자, 진실, 정의, 더불어 사는 세상. 아, 누가 떠오르죠? 문재인이 떠오르는데요. 문재인, 네. 문재인가? 아, 뭐 한통속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임을 위한 행진곡 있고요. 자, 5.18 때 희생된 청년 노동자. 자, 위장 취업자입니다. 아, 그리고 여대생의 넋.
자, 여대생 아닙니다. 박기수는 정학을 당했어요. 자, 근데 뭐 달래주는 내용의 노래극이다. 아이고. 라고 저 거짓을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안에 들어가면 이제 흉상이 있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네. 광주항쟁의 대변인입니다. 78년 10월 광천공단 노동자 위장 취업 들불야학 참여. 자,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한 거지 진정한 노동자는 아니에요. 네. 자, 항쟁 마지막 날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다 그렇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자, 투사해보, 자, 유언비어 거짓을 담은 것들을 마구 살포를 했죠. 진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은 사람들 중에 네. 참 안타깝게 뭐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도청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제 브래들리 마틴이 26일 날 만났다. 네. 자, 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인요한 씨가 뭐 이제 통역을 담당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랑 속이고 전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27일 날 계엄군의 총탄에 장렬히 숨을 거둠. 네. 장렬했다라고 네. 지금 꼭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군의 총탄에 장렬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다른 총탄이면 안 됩니다. 계엄군의 총탄이어야 됩니다. 네. 자,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전남대생은 이거 보면은 우리 윤상원 열사, 우리 선배 대단한 사람이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인권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보시면요. 뒤에 조형물이 있는데요. 네. 확대 보겠습니다. 자, 용봉열사 기억의 벽이라고 합니다. 자, 뭘 기억하고 있는가? 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게 80년 3월에 이제 김대중이가 선동을 하기 위한 연설했던 그 일부분이죠. 그동안 용봉인들, 즉 전남대 학생들은 네. 피 맺힌 민주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자, 4.19, 그 다음에 5.16 쿠데타 발굽의 체인 18년간 기나긴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앞에 압제 시대를 살아왔다. 야, 진짜 소설을 써도 네. 참 잘 썼네요. 유신 독재 정권의 간악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 한일 회담 반대. 자, 한일 회담 반대는요, 완전 정말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뭐 진보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개방화하고 세계화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 이제 수교를 맺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한 게 바로 저 한일 회담 반대 네. 했던 자들이거든요. 자, 군사교육 반대. 군사교육 지금 남북 대치한 현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 긴급조치 저항 투쟁. 네. 자, 저기 이제 반체제 세력들을 지금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독재자 박근혜가 처단되고. 11.19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처단됐대요. 예, 미치겠다. 5월 황제, 치욕의 군사재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당시의 체제를 굉장히 비하하고 네. 자신들은 정말 정의로웠어 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87년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 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정말 4.13 호원 조치를 뒤엎고 노태우를 앞세워서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앞세워서 이제 뭐 8개 조항을 만들어서 수락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승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후 민주주의 완성, 민중 해방을 위해 지난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화통일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20명의 용봉열사, 자, 전남대 출신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네. 박기순과 윤상원이 보입니다. 네. 자, 또 민주인권 평화 나오죠. 네, 김대중 정신, 광주 정신입니다. 자,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자, 전남대가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우뚝 솟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남대 학생과 광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202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저런 것들을 만들 돈으로 그렇죠. 우리 나라 발전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산자. 예. 산자에 따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유가족. 예. 네. 86년 8월 12일인데요. 86년. 네네. 예. 그러니까 국가 폭력 뭐 이런 탄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어떤 유가족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고 만들어진 네, 단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뭐 자기 남편이나 아들 이렇게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산자여 따르라. 네, 문익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동지애를 네. 다지는 겁니다. 자, 저렇게 산저에 따르라. 자, 이제 저 단체를 이제 육아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조직이 모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반체제 운동을 네. 교묘하게 음. 감성 충만하게 네. 이런 불쌍한 뭐 유가족들을 이렇게 탄압하느냐 라는 식으로 비추어지게끔 네. 했다라는 거죠. 저게 시초가 됐나 봐요. 모든 사건의 유가족이. 네. 네. 그렇죠. 뭐 세월호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이태원도 그렇고요. 네. 네. 자, 내 자식 다 죽는다. 저 말만 딱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될 수가 있죠. 네. 그러게요. 근데 저 백골단 중에도 굉장히 뭐 희생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시위를 다 보장을 해주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자, 민주유공자법 이렇게 제정하라고 하면서요,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걸 법제화하면서 국민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네. 충족시키겠다라는 걸 관철시켜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산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거고요. 자, 정신개정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5.18 네. 잔야제의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한반도기와 또 태극기, 네,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네네네. 자, 4.19 왼쪽에 있고요. 자, 우측에는 또 5월, 네네. 네, 5월 풍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들이 나와서 꼭 저 개랑 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제 막 불이 막 끓어오르죠. 네. 뭐 들불인지 뭐 촛불인지 횃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불입니다. 야, 빨간 깃발을 이렇게 막 이건 그리고 북한이에요. 네. 저 뒤에 저 글씨체도 완전 북한이고. 네, 아까 전남대에서 민중 해방을 위해서 네. 하자고 그랬죠. 자, 민중 해방. 도청을 향해 자, 붉은 깃발을 휘날립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자, 뭐 태극기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붉은 네. 깃발이 많습니다. 저기 태극기 빼고 저기 한반도기나 저기 북한 인공기 들어가서 딱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네. 국가보안법이 뭐 그렇죠. 적용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을 저렇게 들고 시위를 하고, 자, 또 이제 뒤에 윤상원이 나오죠. 네, 어떤 윤상원의 어떤 뭐 진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요. 자, 저 사람들을 이제 희생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투사해보를 저렇게 들고 있죠. 자, 거짓 유언비어 살포의 네. 장이 됐던 투사해보. 자, 이런 식으로 윤상원은 계속 기억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부인 박기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다시 윤상원 생각합니다. 네. 자, 우측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노동자 누나 박기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들불약을 이제 만들어서 네네. 노동자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1978년 6월 28일 전남대 교수 석방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네네네. 교육지표 사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정학을 당했다. 정확은. 예,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간 해방을 위해 인간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그 들불 야학을 이제 만들어서 왜 이름이 교육을 했다. 인간 해방이죠? 그렇게 노동 해방이 아니라 인간 네, 해방이라고 네. 이제 써놨고요.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가르쳐줬다. 자, 과연 그렇게 학습을 했을까? 들불 야학 학생들이. 자, 뒷면에는 이렇게 또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은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생산한 잉여가 잉여 가치로 네. 잠깐만 안 보이는데 여기. 의 네. 덕을 알고 있는 대학인을 비롯한 모든 지식인은 불합리하게 혜택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런 글을 썼대요. 일기에다가. 와. 네. 완전 공산주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상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저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머리에 박혀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박기순의 양력이 있습니다. 전남 보성 출신이고요. 자, 보시면 전남여고 졸업을 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전남대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4.19, 5.16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전후해서 학교로부터 강제 등교 정지 처분. 아까 정확 받았다고. 네, 굳이 또 강제 등교 정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씁니다. 정확이라면 되는 걸. 네, 피해자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냥 정확입니다. 전남대학교 6.29 시위 사건에 적극 참여했다. 잠깐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처분을 받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같아요. 같은 동기였던 것 같은데, 내 친구 기순아라고 하면서 40년 마음의 빚을 갚았다. 자, 다른 어떤 들불 열사의 그런 전기 기록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순이는 없네라고 해서 40주기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2020년이죠. 저 40주기니까 78년도에 죽었으니까 2018년도를 맞이해서 평전을 내게 됐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빚을 졌다. 뭐 미안한 마음이다. 뭐 가슴 아리를 했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운동권들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문재인이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도 빚을 진 거죠. 그런 게 다 연결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맨날 빚진 마음, 그렇죠. 가슴 아리. 어떤 부채 의식에 젖어 있는데, 자, 결국에 어떤 식의 인생을 살다 갔는지, 그리고 그 운동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남대 입학해서 독서 모임 루사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다. 자, 루사라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자, 박열선은 보성에서 태어났다. 자, 전남여고 전남대 국사교육과에 진학했다. 사회과학 모임인 루사에 들어갔다. 자, 노동운동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요, 자신의 오빠들로부터 이 사회과학 서적에 대해서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부터 이미 교육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자, 78년 6월 전남대 민주교육지표 사건 시위를 주도했대요. 강제 휴학을 당했다. 또 이제 피동식의 표현이 따라오고요. 학생운동보다 노동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학교를 떠났다. 자, 광천동 성당에서 들불야학을 창립했다. 모순된 사회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윤상원 열사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들불야학 강학으로 참여시켰다. 자, 이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고요. 자, 기순이는 대학생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노동자가 된 사람이다. 노동자의 누나가 아니라 노동자로 살고자 했다. 참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광주 지역 최초 위장 취업 1호라고 하는데 대학생 위장 취업이 아니고 진짜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12월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책의 부제로 78년 광주와 들불야학이라고 쓴 것은 광주 사회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자, 78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5.18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70년대, 그리고 특히나 78년도에 광주 교육지표 사건, 그리고 들불야학, 민주여성단체, 송백회, 이런 것들이 다 바탕에 깔려지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남대 앞에 있던 조형물이죠. 광주정신, 민주인권, 평화. 그리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서, 자, 이 사건이 광주 이 사태에 어떤 중요한 어떤 바닥을 깔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다시 보면요, 78년 광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들불야학은 강학과 학강들이 80년 5월 민중항쟁 때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자, 저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중에서 그래도 또 주도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윤상원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들불야학의 정신과 오늘날 촛불 정신이 연결된다. 제가 여러 사료를 보고 또 기념관을 보면서 제가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저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들불과 촛불은 일치한다. 조형물이네요. 들불이네요. 조형물입니다.
이건 이제 부산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기는 어딘가요? 진짜 크네요. 민주항쟁 기념관이라고 이제 부산 민주공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들불과 횃불을 넘어 촛불이 빛난다. 네, 네. 결국 불이에요, 불. 다 불질러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네, 결국 같은 세력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봉화, 들불, 횃불, 촛불, 등불. 자, 이런 불들로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을 네. 싹 불지르겠다. 라는 정신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정확한 않죠. 해석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들불로 번진다. 촛불 사진 공모전 해서요. 꽤 오래됐어요, 이거. 2009년인가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들불 정신, 촛불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책입니다. 음. 보시면 이제 1978년 광주와 들불야. 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이렇게 네. 부제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22살 박기순. 네. 참 제목도 감성적입니다. 네. 자, 요고 시절, 뭐 대학생, 그리고 이제 들불 야학하면서의 네. 시절, 이런 것들, 죽음, 그 이후 이렇게 해서요. 광주 운동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뭐 네. 어떤 식의 활동을 했는지를 네. 아주 사실적으로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 자, 이 책의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자,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이제 광주 정신의 그 뿌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 독립운동. 그 네. 정신이죠. 네. 자, 그게 이 전남여고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자, 저걸 보고 학생들은 우리 1929년 우리 의료원 선배들, 저 일본 나쁜 놈들 그 정신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박기순이 이렇게 글을 썼대요. 우리 얼색인 학생 탑에 붙이노라. 이미 뭐 사회과학 서적도 많이 봤었고, 또 학교 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되니까요, 저런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작가도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항일운동의 위상에 맞는 대우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까지 대우를 해줘야지 그 위상에 맞는 걸까요? 지금 보훈부 장관이 지금 작년도 올해도 내려갔어요. 네. 네. 좀 분에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아무튼 저 교재에 글을 실었고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저런 식의 글을 썼어요. 조국의 자유 외치더니, 자, 그 패싸움 일어나가지고, 자, 공산 서클이 모의를 해가지고 불을 지핀 건데, 그거를 조국의 자유 외치던 언니들의 외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제 탄압, 자, 그 위기에 찬 뜨거운 피. 자,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전혀 모르면서 저렇게 글을 썼어요. 네. 반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저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네. 자, 실제로는 저랬다라는 거죠. 네. 그 선배들은 일본에 저렇게 수학여행 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옷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네, 바이 커뮤니스트 싹 나와요. 네. 이런 사실들을 만약에 전남여고생들이 안다면 저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리고 5월 당시에 뿌려졌던 삐라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4.19 의거 등은 광주 고교생을 선구로 일어난. 그러니까 저런 거짓된 사건을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는 불의에 한 건 정의로운 학생들이야 라는 게 머리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5.18 때도 그냥 다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토대가 정신적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토대와 물질적 토대가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허물어야 되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민청학년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 사실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남 민주회복 구속자 협의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육아협과도 이제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기독교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자, 윤한봉은 이 모든 분야를 연계하는 지원 활동을 했다.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윤상원이 아닌 윤한봉이 그렇게 했다. 자, 윤한봉과 김상윤, 자, 녹두서점의 김상윤이죠. 두 광주 학생운동을 이끌었는데 윤한봉은 실천가, 김상윤은 이론가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실 저 윤한봉이 사실 5.18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람 중 언젠가 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74년 10월 루사가 첫 발을 내디뎠다. 아까 나왔던 루사네요.
루사의 R은 뭐 리딩, 이제 독서고요. 네. 뭐 U는 언더스탠딩, 뭐 이해. 스피킹은 뭐 저 S는 스피킹, 네. A는 어소시에이션이다. 아, 자, 뭐 굉장히 의미를 담고 네,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요. 자, 저것은 민사연의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민족의 주체성 연구인데요. 민족사회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원이라는 이제 그 학생들 서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서클은 광주 제1고의 광랑 출신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 정신, 광주 제1고의 정신을 끌어나왔겠죠. 자,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그 공산 폭동의 정신을 네네. 이어받은 자들이 저걸 만든 거예요, 학교에다가. 자, 그리고 1975년에는 이홍길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했다. 저 교수는 이제 4.19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립회원 7명이었고, 자, 여기 이제 송선태가 나옵니다. 성선태가 지금 창립 아니고 이제 루사 루사의 회원입니다. 회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선태. 그렇습니다. 잘 조사를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재희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또 너머너머의 개정판에서 자기의 또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야기를 하죠. 5.18 이전에 윤한봉, 5.18에 윤상원, 5.18 이후에 박효선이 있다. 참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박효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윤한봉은 열심히 이걸 계획을 하고 네. 윤상원은 실행을 하고 왠지 네. 이런 느낌인데요. 뭔가 어쨌든 조각조각을 네. 붙여봐도 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노동운동의 씨앗을 뿌린 박기순. 음. 자, 광주를 맨몸으로 지키다. 맨몸이 아니었죠.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윤상원, 박용준, 자, 투사회보체 박용준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7명이 들불 네. 칠열사라고 칭한다. 아, 뭐 어떤 역사를 이제 만들어 버렸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박기순의 오빠입니다. 박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작년 말에 이제 어. 사망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민주화 헌신했다고 돼 있죠. 해동건설 회장이 결세했다. 해동건설. 네, 어떤 건설 회사의 회장이었나 봐요. 네. 자, 여기 좀 기사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박기순의 둘째 오빠다. 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로자다. 킹메이커라고도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70년대 또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대요. 네. 전남대학교. 아까 뭐 윤한봉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주역이었다라고. 네. 자, 특히 71학번들이 주도한 자, 민사련 나오죠. 사회연구소. 네. 민사련 주도한 윤한봉, 박형선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또 민청년 사건 나오고 네네.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됐대요. 자, 윤한봉도 그랬고 박형선도 그랬고. 자, 그리고 광주는 뭐 항복하지 않았다. 대항을 했다. 박형선은 뭐 유인물을 배포했다. 징역 10년을 받았다. 자, 형 집행 정지로 75년에 석방이 됐다. 그리고 전남 구속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저게 이제 윤한봉이 이제 초대 회장을 했고 이대를 박형선이 했다. 네. 자, 육아협과 비슷한 그런 네네. 전남 이쪽 지역의 조직을 가졌다는 거고요. 76년에 이제 한평 고구마 사건 뭐 이런 게 있었고 윤한봉, 박형선, 이건과 같은 광주 활동가들이 이제 나섰다. 자, 그리고 이제 박형선이 건설 회사를 만들었다. 여기 회사에는 최건행, 정상용, 이양현. 특히 정상용, 이양현은 5.18 당시 그 광주 해방구에서 윤상호가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민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용. 네. 자, 보성건설 영업부장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그 사무실이요. 회의실로 쓰였는데 창고에 무기를 쌓아두고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상이 아니죠. 이거를 뭘로 봐야 될까요? 예. 자, 박기순 위장 취업자가 됐다. 자, 위장 취업자입니다. 네. 운동에 헌신했다. 자, 윤한봉 선생의 미국 밀항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형선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니까요. 네. 자, 그리고 2000년 5.18 전야제 직후 새천년 NHK 사건이 불거졌다. 자, 여기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죠. 자, 그런 사건. 자, 박형선은 노무현과도 관계가 깊은데, 네네. 자, 노무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광주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했고 본격적인 노풍이 불기 시작했다. 노풍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 뭐 노무현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뭐 박형선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났다. 마음에 빚이 있다. 네. 또 부채 의식 또 나옵니다. 네. 자,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기 사건, 대출 사건. 구속 기소된. 네. 근데 결국 뭐 대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네. 5.18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 특별히 뭐 어떤 눈에 띄는 역할을 한 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5.18 유공자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민청학년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에 깊이 개입했다. 저것도 좀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주1고 인맥이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 사건이요, 그 김대령 박사님이 쓴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마지막 8장에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부산에서 터졌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산 사람이다. 네. 근데 사건 일으킨 당사자는 호남 출신이다. 자, 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이들을 둘러싼 금융권 인사를 포함 10여 명의 광주1고 자, 스스로를 그 의롭다 하는 광주1고 출신들인데요.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이렇게 조직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살해 지우고 불법 자출도 뭐. 자, 정말 광주1고가 이렇게 의로운 학교인가. 저 동문들도 좀 저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박연호라는 43회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후배들도 있고 뭐 선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인맥이 만들어져서 부산 사람들의, 부산 서민들의 돈을 갈취했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남 저희 광주 제1고인데요.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자랑스러운 1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3회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데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자, 91주년. 자, 이 영상인데요. 1고2 후배생들이 자, 그 자랑스러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의리. 우리는 의로워. 피 끓는 학생이야.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선배들은 저렇게 다른 지역 가가지고 갈취를 했다. 합법적으로. 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저런 글귀가 정말 무색하리만큼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정말 메인 핵심들이 저 출신들이 모여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놀라운데요. 저런 선배를 둔 저 후배도 그렇고요. 저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정신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자, 박형선입니다. 저 왼쪽을 확대를 해보시면요. 자, 박화광은 이제 그의 형이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자, 과연 5.18 때 이 사람이 뭘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자, 우측에 노란 박스는 박형선의 부인 윤경자는 윤한봉의 여동생이다. 다 연결되어 있네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혜련, 지연, 학연 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박형선 동생 박기순 살펴봤죠. 윤상원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18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5.18이 지금 어떻게든 저들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는 74년 민청학년 사건 수감됐다. 자, 또 하필이면 이해찬 전 총리,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함께 부결을 함께 했다. 목격했네요. 함께가 진짜 뭐 같이 함께 깜빵살이를 한 건지 뭐 그 기간이 뭐 비슷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게 있다. 자,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 참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든 엮어 한 달에 걸치는 다 유용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 캄보디아 해동 엔지니어링 건설 흘렸다. 캄보디아. 돈을 막 끌어다가요. 뭘 이렇게 만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저것도 하다가 뭐 다 말아가지고 뭐 돈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왜 알리지 않을까?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나?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님이라 행진곡의 주인공 박기선의 오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 싫은 얼굴 좀 나네요. 문재인이 저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 자, 윤상원과 박기순의 저 합작 묘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불러대는 이유가 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또 대장동 사업에도 이 광주 대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야, 안 들어간 것이 없네요. 네, 송영길, 김호수, 강기정. 자, 송영길, 강기정은 이제 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었죠. 네. 네,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런 어떤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정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이 광주와 관계가 있다. 네. 광주의 어떤 조직과. 네. 제목을 잘 뽑았네요. 부산저축은행은 광주 제1구, 대장동은 광주 대동고 사건. 그렇습니다. 핵심을 찔렀네요. 정말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 안타깝고요. 자, 뭐 박형선과 뭐 같이 복역했다라고 하는 민청학년으로 이해찬이 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이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야 되나라고 2020년에 이렇게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입막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뭐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당상인과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자, 그러니까요. 이 5.18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역사 왜곡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언가가. 네. 예. 자, 그리고 이형석은 이제 광주 북구 의뢰 이제 2020년에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첫 사례로 이제 정광훈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전문 수록이 민주주의 역사 공감의 토대다. 자, 그들로서는 결국 광주 출신의 어떤 의원으로서는요, 이런 것을 지켜내야겠다. 네. 지켜내야만 한다. 네. 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유와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저도 최종 목표는 왠지 헌법 수록일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건 안 될 거라고 김 대표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네. 돼야 될 텐데요. 결국 헌법에 올려놓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5.18이라는 것 네. 자체와 이 대한민국, 우리 국가의 어떤 정통성이 네. 연결 지어지게 되는 그렇죠.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뭐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자주 독립을 위한 네.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네.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죠? 네, 지켜봅시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